안녕하세요. 특허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알기 쉬운 특허의 임별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에는 없고 외국에만 있는 제품을 한국에서 특허받을 수 있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에는 없고 외국에만 있는 제품을 한국에서 특허받을 수 없다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면적으로는 작은 나라이지만 이제 기술이 발전한 나라로서, 산업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로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세계 각국 여러 나라로 출장이나 여행을 많이 가는 나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장이나 여행을 가다 보면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제품들을 외국에서 이제 볼 수 있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휠체어라든지 예시적으로 이제 여기다 사진을 올려봤는데요. 휠체어라든지 의자라든지 펜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외에 많은 다양한 제품들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제품들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없는데 이런 제품들을 내가 먼저 출원해서 국내에서 특허받을 수 있을까? 내가 먼저 실용실현을 받을 수 있을까? 국내에서 내가 먼저 디자인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날짜로 이제 간략하게 예시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9월 1일날 이제 외국으로 출장을 가서 9월 1일날 이제 독특하게 생긴 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자에 대해서 내가 한국에 특허 출원해서 한국에서 내가 한번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자를 촬영을 하죠. 대부분은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월 6일날 이제 귀국을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촬영한 사진들을 이제 가지고 준비를 해서 9월 13일에 한국특허청에 이 의자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디자인 출원도 하고 실용실현 출원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의자와 여러분들의 이제 특허 출원과의 관계를 보면 이 의자는 여러분들이 한국특허청에 특허 출원하기 전에 외국에 있었던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 의자는 여러분들이 한국특허청에 특허 출원하기 전에 외국에 있었던 물건, 외국에서 공지된 물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잘 유념해 두시면서 법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조항을 보면요. 특허법 29조의 특허 요건으로서 산업 1항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1호에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발명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용실현법 4조에 보면 실용실현 등록 요건으로서 1항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실현 등록을 받을 수 있다. 1호 실용실현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고안. 디자인보호법 33조에 보면 디자인 등록 요건으로서 1항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2호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디자인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특허법 29조 이제 1항을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1호만 제가 이제 기재를 했는데요. 여기 다 2호들이 있습니다. 근데 2호까지 설명하면 내용이 이제 복잡해질 수 있어서 2호에 대한 기재는 생략하고 1호만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호에 해당되는 경우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법 29조 1항 1호에 해당되면 이게 제외하고 특허받을 수 있으니까 1호에 해당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발명은 특허받을 수 없다는 거죠. 실용실현법 4조도 보면 실용실현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고안은 실용실현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제외하고는 실용실현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죠? 디자인보호법 33조도 보면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외하고는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디특허, 실용실현,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발명을 물건으로 살짝 바꿔볼까요?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실용실현 등록 출원 전에 국외 또는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물건에 대해서는 실용실현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디자인 등록도 마찬가지죠.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물건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 의자는 한국특허청에 출원 전에 외국에 있었던 물건이죠. 미국에서 공지된 물건이죠. 그러니까 다시 법조문으로 가보면 특허 출원 전에 의자는 특허 출원 전에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 의자에 대해서는 특허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의자는 실용실현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 의자에 대해서는 실용실현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자인 모법 33조로 가볼까요? 이 의자는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 의자에 대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하기 전에 실용실현 등록 출원 전에 디자인 등록 전에 어떤 물건이 미국에 있었다 하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나 실용실현이나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국내에는 없고 외국에만 있는 제품을 한국에서 특허받을 수 있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특허받을 수 없고 설사 특허를 받았다 해도 무효 사유가 있는 특허에 해당됩니다. 결국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 낭비, 돈 낭비죠. 이런 특허 출원을 국내에서 진행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하다 가능하다고 누가 얘기하더라도 이걸 한국에서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에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에는 없고 외국에만 있는 제품을 한국에서 특허받을 수 있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없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리는 거로 하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